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많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을 화두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전국 순회도 마찬가지로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은 유동성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유동성을 확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세수도 필요하고 요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경제 회복을 화두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국토보유세는 상당히 두드려 맞았죠. 이게 실효성이 되게 적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국토보유세까지는 아니고 보유세에 대해서 조금은 조정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1주택자에 한해서는 완화 정책을 피겠지만은 명확하게 다주택자로 가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확률이 높고 이 세금을 물리는 다주택자한테 보유에 대한 세금도 내기도 하겠지만은 또 하나 제가 드는 세금 중에 하나는 간주 임대료입니다. 간주 임대료를 또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알겠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간주 임대료 결국에는 보증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 세울 만큼을 요율을 반영을 해서 그거를 월세를 받은 거와 같은 기대 효익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명시적으로 내가 한 채, 두 채 이렇게 있으니까 즉시적으로 딱 느끼는데 그러면은 주택수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여기서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거는 주택수도 영향이 있지만은 또 하나가 있는 게 주택수 플러스 고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매기겠다는 부분이 됩니다. 간주 임대료를 건드는 거는.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와 보유세만을 조정을 하게 되면은 보유세를 많이 거둘 수는 없을 거예요. 기존에 보유세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1주택자가 비싼 주택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 보유세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유하고 있는 집인데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반발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2주택, 3주택으로 넘어간 사람한테 일정 정도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또 플러스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증액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세수 확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다주택으로 가는 포지션들한테 보유세와 간주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유보금이 있습니다. 유보금. 해년마다 이익 잉여금이 나오는데 이익 잉여금 회사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걸 다 쓰이는 거는 아니니까 이익 잉여금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근데 이 이익 잉여금을 어떨 때 쓰려고 하냐면은 보통 투자나 위기 상황일 때 쓰기 위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자금인데
우리나라 경제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규제가 심하니까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업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하는 측면은 경기 회복과 일자리 만들겠다는 측면도 일맥상통하는 반면에,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해뒀는데 만약에 투자를 안 한다 라고 한다면 이익잉여금, 누적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당근과 채찍을 둘 다 때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방향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부동산만 때려잡아서는 세수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걷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만을 기다리고 있는다? 그거는 방법이 아니겠죠. 근데 그간 모아놓은 자금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요지는 있지만은 어쨌든 거기에다 세금을 부과시키면은 반응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상속세,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상속세 이게 뭐 중도층을 겨냥해서 그런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중도층을 겨냥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상속을 좀 많이 좀 해야 될 시점이 도래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노령화가 진행이 된 곳도 있고 장수를 많이 하는 패턴이 되다 보니까 아직도 30년생, 40년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뭐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왔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넘기지 않는 상황들이 또 되어 있는 상황들도 되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변칙과 꼼수들이 나오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세수 확보를,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속세 개편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억과 10억의 공제를 해줄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력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은 8억, 배우자는 10억 이런 형태를 띄우는 것 같고, 양도세도 완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테러를 열어두고 똘똘한 한 채를 가게끔 만드는 정책이면서, 결국에는 세금 중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팔을 때 나오는 세금이 상당합니다. 과세 누진세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1주택 이외에 2주택, 3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팔게 되면은 이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죠.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빼놓고는 2주택, 3주택인 사람들은 정리를 할 때 어쨌든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초반기에는 이들이 테러를 확보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양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세수 확보도 되겠죠. 그 세수 확보를 기반으로 해서 유동성을 풀고 그러면서 경제 회복도 노리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까? 당분간은 어쨌든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보유에 대한 부담과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늘릴 테니까, 간주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강화할 수 있으니까 고가 주택이 아닌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겠죠. 고가 보증금을 많이 받는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간주 임대료를 낸다는 얘기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약간 트릭 아닌 트릭을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내가 보유한 한 채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부과할 것인가, 한 채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인가.
현행은 지금까지는 3주택부터 간주임대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간주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2주택, 1주택까지도 땡길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렇게 양도세 완화를 해주고 시장 활성화를 해준다고 할 때 어차피 보유하게 되면은 보유 간주 임대료에서의 세금을 걷기 때문에 이참에 양도는 조금은 내 포트폴리오상 괜찮지 않은 것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상속 등으로 인해서 주택수가 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한번 보유 간주 임대료의 영향권에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탈탈탈 털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어쨌든 내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효율화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간주 임대료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간주 임대료의 변동에 맞춰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간주 임대료의 변동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겠네, 신박할 수 있겠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간주 임대료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